안녕하십니까. 출장이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다음날 새벽입니다. 6시, 7시? 금방 지나갔네요. 특히 이번 출장은 1박 2일이어가지고 1박 2일이어서 더 금방 지난 것 같고, 어제 왔어요. 어제 여기에 오후 몇 시지? 2시? 네. 1시 반? 2시? 좀 떨어져가지고 막 보내고 오늘 이제 밤이 됐습니다. 제 비행기는 11시 반 비행기고, 지금 이제 근처에서 밥 먹고 아니면 그냥 공항 가서 밥 먹고 공항에서 좀 또 할 거 하고 대기하다가 이제 가면 됩니다. 뭐 모든 출장이 항상 그렇지만 아쉬움도 남고 좋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출장의 이제 회고를 해보려고 하는데, 좀 다 자세한 얘기는 따로 뭐 문서를 작성하던 좀 워드로 쳐야겠어요. 그래서 쭉 생각나는 대로 이제 가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적어볼 생각이고, 지금은 뭔가 너무 뭐 업무 내용만 다루기보다는 이번 출장 어땠는지, 그리고 그러면서 뭐 깨달았던 것들, 배웠던 점들 얘기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일할 때마다 아쉬운 게 있지 않나요? 저는 많고, 근데 이번에 들었던 생각은 뭐였냐면, 내가 지금 나한테 되게 중요한 시기다 라는 걸 알았어요. 중요한 시기다.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지금 저는 이제 들어온 지 2, 3, 4, 5, 6, 7, 8, 9, 10 이제 9개월이 지나고 있고, 좀 있으면 10개월 차고, 좀 있으면 1년이에요. 금방 1년이에요. 금방 1년이 되는 시기이고, 또 이번에 저에게 생긴 일은 저의 업무를 같이 하시는 저와 똑같은 직무의 동료가 입사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을 온보딩 하는 걸 도와드리기도 해야 되고, 제가 그분을 많이 도와드리면서도 같이 업무를 해나가야 되고, 서로가 겹치는 부분도 있고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는 상태로 업무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 회사에서 저희가 저희의 제품과 서비스를 전 세계에 이제 배급하고 또 가서 운영하고 저희 파트너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하는데, 세계 각국을 뭐 지역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뭐 아시아, 태평양, 에이펙, 그리고 미국, 유럽, 멕시코, 뭐 영미권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배급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새로 오시는 분은 영어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미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사셨고, 그리고 대학도 캐나다에서 졸업하시고, 영어는 뭐 원어민이죠. 그리고 제가 함께 일을 뭐 짧게 봤지만 뭐랄까 생각하는 방법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센스 있으시고 스마트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된 건 본인이 이제 갔던 맛집들을 다 네이버 지도에다 저장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정리력이 뛰어나시고 부지런하신 분이고 꼼꼼하신 성격인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약간 뭐랄까 같은 업무를 하는 분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살짝 라이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생각인데, 그냥 뭐랄까 같은 직무를 맡아서 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고,
그렇게 같은 직무를 하는 존재가 나타나니까 저는 이분을 신경 쓰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업무를 같이 해나가야 할까 생각하면서도 은연중에 약간 신경 쓰이는 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나랑 저분이 이제 비교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러면 서로의 장단점이 있을 텐데 또 서로 겹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장단점, 공통점, 차이점 이런 부분들을 비교 될 수 있겠구나. 그게 저한테는 약간 신경 쓰이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영어를 막 저의 생각만큼 잘하는 건 아니고, 잘하고 싶은 마음은 큰데 또 실생활에서 쓰는 저의 영어가 그렇게 막 엄청 뛰어난 건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에 들어와서도 진짜 영어 공부 열심히 하겠다 라는 깨달음, 그리고 반성, 다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 이제 요번에 같은 한국인이면서도 영미권에서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 입사를 하게 되니까 또 그런 영어에 대한 부분도 저 스스로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야 될까를 지난 한 2주, 3주 동안 가끔씩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와서도 그분이 이제 온보딩 하시는 과정을 지켜보고, 저도 그분께 뭔가 조언을 드리거나, 아니면 그분이 저희 팀장님하고 이제 온보딩 해나가고 업무를 새롭게 이제 맡아 가시는 걸 보면서 뭐랄까 되게 재밌는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감정도 있고 생각도 있고, 감정과 이성 둘 다 작동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일종의 약간 위기감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그분을 제가 온보딩을 도와드리면서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모르면 저도 애매모호한 표현을 쓸 수밖에 없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즉답을 못하거나 대답하는 걸 확신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제가 나름 그래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에서 빵꾸가 이제 막 보이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챙겨야 될지, 근데 그런 제가 좀 부족했던 부분들은 사실 이전에도 저희 팀장님이나 저희 대표님이나 동료들한테 피드백도 받았던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특히 이제 기술적인 부분, 내가 다루는 이 제품과 서비스의 기술적인 부분, 테크놀로지 부분을 더 확실하게 알아야겠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본분, 물류 관련된 일들, 뭐 견적, 그리고 실제 비용, 그런 것들을 잘 해야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제일 컸어요. 그게 제일 컸고, 그리고 또 그런 거, 뭔가 지식적인 거 기억하는 차원도 있지만, 내가 아직은 이 생각하는 방법 자체가 좀 아쉽다. 뭔가 구조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내가 100의 인풋을 넣으면은 얼마 정도 반영이 되는 걸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게 아닐까? 아니면 좀 더 스마트하게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고민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읽고 있던 뭐 로지컬 띵킹이나 논리적 사고, 바바라 민토 책도 이걸 막 겉핥기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한번 후련하게 한번 다 독파를 해봐야겠다. 그리고 거기 나오는 예시들을 그냥 눈으로 쓱쓱 보면서 알겠네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씹어 먹는 거죠. 물론 취할 건 취하고, 버릴 부분은 빨리 버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는데,
지금 저한테는 일단 전공법이 필요한 것 같고, 제일 좋은 건 제가 하는 일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 방법론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책에서 참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랄까, 그 어떤 일이라는 게 항상 이 이전에 있는 일이 있고 일 다음에 있는 일이 있잖아요. 항상 이렇게 인과관계 같이, 아니면 하나의 흐름으로 가는 건데, 처음이 있고 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끝은 다시 또 처음이 되고, 또 그 처음에 또 다른 끝이 있고, 계속 이렇게 이어져서 가는 건데, 지금은 좀 라스트 마일을 챙기는 게 좀 부족하구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어떤 물품을 구매합니다. 구매하고 사고, 새롭게 만들고, 그랬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정산을 해야죠. 정산. 얼마나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 언제 썼는지 정산을 해야 되고, 정산한 다음에는 새로 생긴 물건들에 대해서 그 물건들의 재고 리스트업을 쭉 해야 되고, 재고 리스트업 했으면은 그 목록들을 최대한 모아서 한 번에 관리하는 게 좋죠. 파일이 막 100개씩 있으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시작과 끝을 머릿속에 잘 구조화를 해서, 안 되면 뭐 체크리스트를 지금도 쓰고 있지만 이걸 더 좀 치밀하게 사용을 해가지고 좀 잘 해봐야겠다. 결국엔 이 잘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데, 잘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진짜 구조적인 생각, 그리고 미리미리. 진짜 미리미리. 이번 출장에서도 이 미리미리의 가치를 너무 많이 깨달았어요. 조금은 더 챙긴 것 같은데 여전히 아쉽고, 더 미리미리 했으면 좋았던 게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미리미리에는 또 뭐가 포함되냐면은, 약간 사전에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정보들을 내가 능동적으로 찾아서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거죠. 예를 들면 단적으로 떠오르는 예시가 있는데, 저희 팀장님하고 이번 새로 오신 분이 같이 출장을 가십니다, 다음 주에. 근데 그 출장 일정이 어떻게 되지? 라는 걸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근데 질문한 다음에 아차 싶은 거예요. 그치, 이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지금 타이밍이면 무조건 나왔을 건데,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캘린더. 저희 팀장님은 캘린더를 되게 미리미리 하시는 분이고, 그분이었다면 지금은 이미 하고 남았죠. 그래서 실제로 하셨더라고요. 캘린더에다가 다음 주 본인 비행 일정을 탁 적어놨어요. 저는 그걸 확인하기 전에 물어봤고, 그분이 답을 하는 사이에 저는 그걸 봤는데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제가 물어본 거에 답을 확인하니까 이미 답을 하셨고, 근데 제가 그걸 미리 확인했더라면 팀장님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었고, 팀장님이 제 질문에 답을 할 필요도 없었죠. 물론 뭐 일정이 바뀌었으면 그걸 확인하는 의미는 있었을 텐데, 굳이 그럴 만한 정도는 아니었고, 이번엔. 그래서 좀 더 프로액티브? 능동적으로 내가 찾아봤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어깨가 아파서 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움이 있었다. 근데 이거는 참 반복적으로 제가 말하는 것 같은데, 구조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 구조적인 사고 중요하다 맨날 말하는데, 막상 하면은 또 빠트리는 게 생기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랄까, 이해하고 그냥 이렇게 알겠다라는 느낌으로 끝날 게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 100% 망하고, 이거는 알았다 해서 더 나가야 돼요. 더 나가야 되고, 이걸 내가 체화를 해야 되고, 체화해서 이런 거지. 무조건 반사. 그냥 이렇게 틱 하면은 탁 나오게, 틱 하면 탁 나오게. 제 업무가 점점 좀 추가될 거고, 점점 늘어날 건데, 그래도 틱탁 틱탁. 그러려면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냐. 뭐 이 정도까지 오늘 좀 정리를 해보고,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그쵸. 오늘 돌아가는 비행기 타고 가면서도 그렇고 내일부터 몇 가지 좀 구체적인 행동 강령, 그리고 제가 이런 저의 생각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좀 암송을 해보려고 해요. 암송. 그러니까 저의 이 무의식을 세팅하는 거죠. 왜 뭐 성당이나 교회나 절 이런 데서, 아니면 어떤 종교든 간에 뭔가 외우는, 암송하는 기도문이 있잖아요. 리사이트하는, 그런 리사이트하는 텍스트들을 좀 만들어야겠어요. 이걸 뭐 어디서는 만트라라고 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뭐 행동 강령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아무튼 아까 하던 말에서 좀 이렇게 좀 엮여 샜는데, 저의 새로운 동료가 오시면서 아까 샤워하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문득. 그리고 그게 저한테 되게 컸는데, 내가 이 사람을 경계하거나 뭐 라이벌 의식을 느끼는 거 뭐 그럴 수 있죠. 그거는 제가 오늘 설명한 것처럼 그러면 발생한 사실이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데, 그 다음에 대처가 되게 중요하겠다. 그 다음에 대처가 중요하고, 그래서 나는 뭘 하고 싶냐면, 나는 뭐 하고 싶은 걸까? 뭘 해야 할까? 근데 오늘 결론을 내렸어요. 아까 샤워하면서 내가 이분께 많이 배워야겠다 진짜. 이분의 제가 아까 그 좋다고 했던 그런 장점들을 제가 잘 벤치마킹도 하고 흡수하고, 또 이분한테 물어보는 거죠. 뭐 혼자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냐, 어떤 방법론이 있냐, 어떤 특별하게 하시는 생각이 있냐, 어떤 액션 아이템이 있냐. 타고나는 건 뭐 어쩔 수 없지만, 타고나더라도 이제는 그분께서 스스로 좀 의식적으로 행동하실 테니까 제가 배울 만한 부분이 있겠죠? 네, 그래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께도 많이 배우고, 저희 팀장님한테도 많이 배우고, 또 저희 동료들한테도 많이 배우는, 그런 앞으로의 또 한 달, 두 달, 세 달, 앞으로의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 앞으로의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안, 행동 강령은 어떻게 되냐면,